안녕하십니까, 강병기입니다. 부동산학개론 제 첫 번째 강의입니다. 제 1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에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부동산학개론의 구성에서 설명드렸듯이 제일 먼저 이제 부동산이 뭐다, 부동산학에서 보는 부동산이 뭐다라는 것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 뭐다라는 게 이제 한문으로 얘기하면 개념, 뭐 정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부동산의 개념 쪽이 5년간 보면 거의 2문제씩, 5% 2문제거든. 2문제 시험 나왔습니다. 어떤 데 안 나온 때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 요즘 최근경에 부동산이 뭐다라는 것들을 아주 중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간단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이해를 좀 해주시고 24회에도 뭐 5% 나왔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동산의 개념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부동산의 복합 개념입니다. 이 복합 개념 부분은 여러분들이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부동산학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 얘기 없이 부동산하면 부동산학자들은 뭐를 기억한다? 보통 토지를 생각들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토지, 이 부동산은 한두 개입니까? 우리나라 토지가 필지수로 따지면, 개수로 따지면 3,5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 개수 따지게 되면 약 2천만 개 정도 건물이 있던가요? 그 정도로 토지와 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다 틀려요. 그런데 그러다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을 볼 때 자, 기술적 측면에서, 소위 물리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부동산 보면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법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장님 코끼리 얘기하고 똑같죠. 장님이 코끼리를 못 보니까 뭐 동화 있지 않습니까? 코를 만져보고 호수 같다, 뭐 배를 만져보고 뭐 벽 같다, 뭐 다리를 만져보고 기둥 같다, 이런 거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이 너무 넓다 보니까 자기 전공에 따라서, 자기 주관에 따라서 부동산 설명이 각각 다 틀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설명할 때 어떤 사람은 기술적 측면, 소위 물리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설명할 때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 사람이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 지구라는 땅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부터 주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자연물이다 또는 자연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부동산은 우리가 사는 데는 하나의 공간이죠. 3차원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체도 공간 아니야? 공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자체는 자, 주변의 환경이다. 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영향을 주는 걸 보고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집을 짓는다 할 땐 주변 환경 따져야 되죠. 내가 부동산 사고 팔다 할 때 주변 환경 따져야죠. 근데 그 주변 환경이라는 게 뭐예요? 다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일종의 환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생각도 해요. 부동산이다라는 것 자체가 위치가 좋으면 가격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가장 중심이 뭐다? 위치 아니냐 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 측면에서 어떤 사람은요, 저희 은사님입니다. 은퇴하신 은사님은 부동산은 우주의 일부분이다, 우주의 일이다, 우주다라고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기술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설명한 사람들은요, 부동산은 내 재산 아니냐. 재산을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자산입니다. 어떤 가치가 있는 물건을 보고 자산이라고 한다. 자산의 일종 아니냐. 자, 부동산은 또 어떤 경제재 아니냐. 자, 투자하기 위해선 부동산이 만들어 있어야죠. 경제재 아니냐.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일종의 상품 아니냐. 그 다음에 부동산은 경제활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도 하지만 주택은 경제활동을 위한 게 생산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일종의 소비재 아니냐. 그 다음에 어떤 합작투자 같은 거는 부동산은 자본으로 보거든요. 자본의 일종 아니냐.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 설명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법적 측면에서는 법률 자체는 항상 어떤 명확하게 정의를 하죠. 자, 법률에서는 부동산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소위 여기에 이제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 99조 제1항에서 부동산 토지면 협의의 부동산 얘기가 민법 99조 제1항 얘기를 합시다.
협의 법적 측면에서는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뭐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정착물을 부동산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부동산은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 측면에서 보는 시각,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시각, 법적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각각 다 틀립니다. 근데 부동산학을 공부할 때요, 제일 부동산학 개론에서 이 얘기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부동산을 이렇게 보는 시각마다 다양하다. 자, 그래서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부동산학의 접근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학을 공부할 때는 항상 이렇게 보는 측면마다 틀리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 소위 법률, 기술, 물리적 측면에서도 부동산을 좀 여러분 분석을 해야 되고, 부동산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경제적 측면에서도 분석해야 되고, 법적 측면에서 다 분석해야 된다. 바로 이런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접근 방식으로서 부동산의 복합 개념을 설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하면요, 무조건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부동산을 정의하면 안 되고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 측면들 다 골고루 감안해서 부동산의 개념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뭐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경제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아주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부동산학의 복합 개념을 맨 처음에 만들 때요, 그때 고 김영진 교수입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법률 쪽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 측면에서 접근을 한번 했었습니다. 법적 측면에서 접근할 때 부동산의 개념을 따질 때가 바로 뭐냐면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협의 부동산, 광의 부동산은 뭐 어떤 측면이다? 법적 측면에서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 얘기 나오는데, 광의 부동산은 뭐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플러스 준부동산, 기타 부동산이 합해져서 광의 부동산이 형성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함정에 빠진 경우 많습니다. 협의의 부동산의 반대말이 광의 부동산이 아니에요. 광의 부동산 범위 안에 협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씩 뭐가 협의의 부동산이고 뭐가 광의 부동산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의 부동산이다라는 것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민법 99조 제1항에서 설명을 따졌습니다. 부동산이 물건 동산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부동산의 반대말은 바로 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건 몰라도 여러분들 이거 다 암기하실 거예요. 하도 보다 보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다라고 했습니다.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다 그랬는데,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돼서 결국 뭐가 들어가고? 토지가 부동산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착물이 뭡니까?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딱 붙어있는 물건이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뭐죠? 건물이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정착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짚냐면, 자, 이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은 어느 측면에서 본다? 법적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습니다. 법적 측면에서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자,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기로 봐야죠. 소위 등기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등기 봐야죠. 소위 등기 제도가 있는데, 이런 등기 제도를 보고 우린 바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무슨 제도라고 하고 있다? 공시제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시제도, 공개적으로 알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 동산 같은 경우요, 부동산의 물건 동산 같은 경우 토지 정착이 안 돼 있으니까 마음대로 들고 다닐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공시제도로서는 점유라는 공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토지, 어떤 땅이 부동산, 누구 소유다, 그 다음에 어떤 권리관계가 있다는 거 알기 위해서 뭘 봐야 됩니까? 등기를 봐야 돼. 이 등기라는 공시제도를 통해서 어떤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 협의 부동산입니다. 기타 토지, 건물 외의 기타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토지의 종물이죠. 근데 토지의 독립물로서 여러 민법에서
따로 공부하죠. 임목, 공장재단, 임목이라든가 이런 거, 수목이 집단 같은 걸 공부하는데 그건 지금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협의부동산 토지명장물로서 토지하고 건물, 기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우린 토지다라고 협의부동산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은 무슨 제도? 등기라는 공제도를 두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협의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건 등기라는 공제도예요. 근데 이쪽에서 뭐 상식적으로 알면은 자,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가 각각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토지 등기 따로, 건물 등기가 따로 있어요. 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토지하고 건물이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만든 등기제도를 그대로 쓰고 다니 보니까 토지 등기, 건물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토지하고 정착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정착물이 있다. 정착물이 아닌 것들은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더 이상 따질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사부동산, 소위 준부동산에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광해 부동산 안에는 뭐가 있다?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 플러스 뭐가 있다? 준부동산, 유사부동산, 의제부동산 이런 얘기합니다. 준부동산이 있다라고 했죠. 자, 이때의 준부동산, 소위 광해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협의부동산이 아닌 거. 이 준부동산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학에서 보는 것은 이 8가지, 9가지네요. 9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목이 나오는데,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어떤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바로 임목이 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쪽은 공장하고 공장에 포함된 여러 가지 부속품들, 소위 기계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부동산 관련 권리들, 그 다음에 공장 관련된 권리들, 저런 것들, 특허권 같은 것들이 포함되죠. 그 다음에 광업재단은 광산이라는 부동산하고, 광산에 속한 부동산들 뿐 아니라 광산에 대한 광업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광산에서 채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런 각각의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아닌 것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서 등기를 합니다. 이거 전부 다 등기의 대상이 되는데,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 관련된 법률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부동산, 광업재단, 공장재단, 임목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정하지 않는 것은 민법 중 토지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부동산이라고 한다? 준부동산이다. 결국 법률상으로는 부동산과 유사하게 취급된다. 유사부동산. 이걸 더 멋있게 해서 의제부동산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토지에 대한 규정을 의지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선박 같은 경우는 20톤 이상 선박 같은 경우는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요. 소유자가 누군지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등록이라는 게 등기하고 별개 아니냐 그러는데 이건 이름만 틀리게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등록도 하나의 똑같은 공시제도입니다. 그래서 등기 같은 공시제도를 보면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이런 것들도 결국 뭐다? 자, 광해부동산, 준부동산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런 건 전부 다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광업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광업법에서 보면 어떤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광업권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이런 광업권에 대해서는요. 자기들이 광업권자는 이걸 남한테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광업권 자체를 사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법률을 적용한다? 민법에 대한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업권도 자 토지하고 유사하게 취급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뭘로 보자? 준부동산이라고 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산업법에 보면 어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업권은 고기 잡을 권리가 바로 어업권이죠.
이런 수산업법에서 보면 어업권 자체도요, 남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어업권도 사고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업권에 관해서 무슨 법률을 중요한 민법적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다? 준부동산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협의의 부동산, 우리 부동산학에서 공부하는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입니다.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토지하고 건물, 특히 토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게 부동산이고요. 근데 이제 범위를 확장해서 준부동산까지, 소위 광해부동산에 포함되는 준부동산까지 범위를 확장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같이 어떤 물건의 집단입니다. 물건의 집단도 별개의 등기 제도로 두고, 선박 같은 거 20톤 이상의 선박은 등기하도록 되어 있고,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는 이건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업권이나 어업권 권리죠. 일종의 권리인데 이런 권리를 사고 팔 때는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뭘로 보고? 준부동산으로 보고 이것을 광해부동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억하실 것은 부동산이다라는 것은 바로 뭐다? 부동산을 볼 때는 복합부동산, 소위 범죄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 접근한다. 그 다음에 범적 측면에서 부동산이다라는 것은 바로 뭐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라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해부동산에 가서 소위 광해부동산에 포함되는 준부동산에 가서는 이런 공장재단, 광업재단 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뭐다? 공시제도가 있는 부동산이 아닌 물건들을 말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부동산이 뭐다라는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이 뭔 줄 알겠죠? 제가 부동산 하면 제일 먼저 뭘 떠올리면 된다? 아무 소리 없이 부동산 하면 토지를 떠올리면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 학문적으로 따질 때는 토지 및 그 정착물까지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넓게 볼 때는 광해의 부동산 얘기도 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계시되, 항상 앞으로 부동산학 개론 공부는 뭐다? 부동산 하면 뭐다? 토지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런 부동산의 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을 어떻게 나눠서 어떻게 부르느냐는 종류인데요. 일종의 용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따지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음 시간에 부동산의 분류에 대해서, 소위 토지의 분류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